이게 뭐야? 2020년 통상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설마 이건 2022 신통상 게임? 벌써 12월, 이제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2 통상 전망 탑5. 앞으로 2주간 내년 통상계의 주목할 점을 5가지 키워드로 소개해 볼 텐데요. 특별히 전 세계를 강타한 넘버원 K 컨텐츠 오징어 게임을 모티브로 키워드를 선정해 봤습니다. 2022 통상 전망 대망의 첫 키워드는 뭘지 지금 만나러 가보실까요? 2022 통상 게임 첫 번째 키워드는 깐부 쇼어링입니다. 깐부 쇼어링?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분들을 위해 살짝 풀이해드리면요. 친구 국가, 우방 국가로의 생산지 이전을 뜻하는 프렌드 쇼어링을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친구를 뜻하는 유행어 깐부로 살짝 바꿔본 건데요. 깐부 쇼어링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 바로 공급망 교란 현상의 일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2년간 전 세계엔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의료용품, 심지어 원재료까지 모든 자원이 부족한 공급망 교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공급망 교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코로나19라는 대재난 때문이죠. 속출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막기 위해 공장 폐쇄와 국경 차단 등의 셧다운 현상이 일어나면서 노동력과 수입 물량 부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당초에 장기화할 것이라고 예견됐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일부 원자재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해진 겁니다. 공급망 교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인데요. 이것도 코로나19랑 관련이 깊습니다. 재난 초기에 중국 내륙에서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외출 자제 명령을 내렸고요. 심지어 우한 지역은 외부 지역과 봉쇄까지 됐었는데요. 이 때문에 수많은 원재료 공장이 폐쇄되고 국경 간 이동이 막히면서 중국에서 원재료를 공급받던 전 세계의 수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사태를 거치면서 여러 나라들은 중국에 대한 높은 경제적 의존도가 자국 경제, 더 나아가 안보에까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공급망 교란 마지막 이유는요, 바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입니다. 2020년은 과도한 화력발전, 화석연료의 남용 등 탄소 발생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기상이변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한 해였는데요. 특히 대만의 경우 최악의 가뭄에 따른 물 부족으로 반도체 생산 차질까지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탄소 중립, 탈탄소를 외치면서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하지만 준비 없이 급하게 탈탄소 정책을 시행한 일부 국가에선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중국은요, 화석연료 사용 자제를 급하게 추진하면서 심각한 전력난과 그로 인한 공장 가동 차질, 요소 수출 통제를 시행했고, 이것 때문에 공급망이 교란되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올 한 해 공급망 교란이 일상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공급망을 선택할 때 효율과 저비용보다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을 중요시하는 쪽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조금 비싸고 느리더라도 안정적으로 끊김없이 원재료나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국 또는 인근국, 동맹국을 주 공급망으로 삼는 나라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특히 중국과 통상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미국은 지난 6월에 발표한 공급망 검토 보고서에서 이런 의지를 더욱더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급망상의 한 지점에서 발생하는 작은 실패가 미국의 안보, 일자리, 가족,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를 서문에 배치하면서 공급망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이슈가 아닌 한 나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로 생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일명 깐부 쇼어링, 동맹과 자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취임한 이후 첫 행보로 바이 아메리카 규정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산 제품과 자재의 원산지 요건을 강화하고 자국 제품에 대한 가격 특혜를 확대하는 산업 보호 정책이었죠. 그리고 올 11월에 열린 블룸버그 뉴스 포럼에서 미국의 지나 레이몬드 국무장관이 미국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의 동맹 국가, 친구 국가들에 대한 프렌드 쇼어링에 관심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요, 미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경제협력 체제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미국은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 체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체계는 트럼프 정부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탈퇴 이후에 미국을 제외하고 다시 재편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CPTPP의 대안이 될 확률이 높다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 새로운 공급망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과 친분을 다져서 미국의 지나치게 높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안정적인 새로운 공급망 모색을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협력 체계 조성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2022 통상 전망 탑5 두 번째 키워드는 미중 줄다리기입니다. 이번 키워드는 미중 통상 갈등을 오징어 게임 속 줄다리기로 표현해봤는데요. 세계 통상계에서 규모로 1위, 2위를 다투는 나라답게 2021년 올 한 해 동안 공급망, 환경, 무역체계, 무역 구제 조치 등 여러 가지 방면에서 상반된 의견을 보이며 서로를 견제해왔는데요. 이번 시간엔 2022년 미중 통상 줄다리기 주요 관전 포인트 4가지를 미리 예측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1단계 무역 합의 종료. 미중은 각자 손익계산서 작성 중입니다. 지난 2020년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18개월 만에 첫 합의인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뤄냈었죠. 이 합의는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등 향후 2년간 미국산 제품들을 추가로 구매하고 미국은 대중 추가 관세를 철회하고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주는 것, 이것이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1단계 무역 합의 종료가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지금 상황은 좀 달라졌죠.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이 중국에 수출한 금액이 1단계 무역 합의 목표금에 비해 한참 모자랐던 것이죠. 합의 품목 전체를 두고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한데요. 중국은 구매해야 할 금액의 60.2%를 구매하는 데 그쳤습니다. 구매 이행률 미달의 이유는 과도한 목표 설정과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 합쳐진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가 2022년 미중 관계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22년 미중 관계 관전 포인트 두 번째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입법에 따른 긴장 고조 가능성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시절부터 대중국 무역 역조를 대중 관계의 취약점으로 간주하고 1975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대중국 무역 제재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 법은 불공정 무역 행위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환경, 공급망, 디지털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딪히고 있는 중국을 막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의회에서는
각 분야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할 법적 근거들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미 혁신경쟁법과 유사 법안들이 미 의회에서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미 의회에서 회기가 2022년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 충분히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소위원회 검토와 발의원 통과 단계에 있는 중국 관련 법안수도 무려 100여 개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중복되는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중에 이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미국과 중국의 긴장 관계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통상 줄다리기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2022년의 대형 정치 이벤트입니다. 2022년 11월 미국은 중간선거를 치르는데 상원의원 100석 중에 34석, 하원의원 전체, 주지사 50석 중에는 무려 30석을 뽑는 아주 큰 정치 이벤트죠. 이 중간선거의 결과로 바이든 행정부가 민심을 얼마나 얻고 있는지, 그리고 현 정권이 2년 후 대선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향후 미국 정권의 향방을 결정할 바로미터인 만큼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공화당 모두 이 선거에서 민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두 당이 민심을 얻기 위해 선택한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대중국 강경책입니다. 현재 미국 국민들은 무역 부문이나 서비스 등에 대한 지나친 중국 의존, 그리고 무역 마찰로 중국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책, 그중 하나로 민주, 공화당 모두 대중국 강경책을 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이 공약 내용들이 중국과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엔 2022년에 5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진핑 주석은 중국 공산당 총서기직과 국가주석직을 겸직하고 있는데요. 내년 가을 국가주석직 3년임을 위해 미국과의 갈등을 대외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2022년 미중 통상 줄다리기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요. 중국의 CPTPP 가입과 대만 이슈입니다.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탈퇴 이후 다시 재편된 협정이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이 CPTPP에 중국이 공식 참가 신청을 한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방법으로 CPTPP 참가 지원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중국이 CPTPP 가입을 하기 위해선 가입 협상 개시를 위한 모든 회원국의 동의와 또 개별 회원국과의 가입 협상을 거친 동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호주 등 현재 중국과 통상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CPTPP에 포진하고 있어서 우호적인 협상 결과는 얻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만이 독자적으로 CPTPP 가입을 신청했다는 점도 문제인데요. 하나의 중국으로 국가적 정당성을 중시하는 중국 입장에선 대만의 가입을 반대할 수밖에 없지만 반도체 산업을 위해 대만을 포기할 수 없는 미국과 입장 차이가 발생하면서 CPTPP가 미중 갈등의 주요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상, 국제 정세, 각국의 정치 문제 등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숨어있는 2022년 미중 관계 관전 포인트. 우리와 가까운 국가들의 일들인 만큼 귀추를 주목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 통상 전망 탑5 중에 두 가지 키워드를 살펴봤는데요. 단 두 가지 키워드를 엿보는 것만으로도 지난 재난과 환경 문제가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음 시간에 소개할 키워드 3개가 남았다고 얘기 드렸죠? 다음 시간엔 어떤 키워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상담소의 MC 신사임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